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지금은 8월 23일, 수요일 저녁 7시고요. 아마도 같은 날 9시에 듣고 계실 텐데, 그날 녹음해서, 그날 올리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원래 녹음을 안 할까 했는데, 인스타 DM으로 어떤 구독자분께서 오늘은 상추씨 올라오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올려야겠다. 이번 주죠. 이번 주 월요일에도 못 올렸었고, 저번 주 금요일은 양양에 있을 때 이제 라이브로 대체를 했었는데, 뭐 하는 것도 없이 참 뭐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요즘 드는 생각은, 예전에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를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초창기 때는 회사 다니면서 외주도 하면서 유튜브까지 같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울증이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었구나. 정신과 약을 먹지 않고서는 버티기가 참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와서, 회사를 안 다니면서 유튜브를 한지 지금 한 4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서야 좀 알게 됐어요. 오늘은 유자씨가 어제부터 또 조금 지친 게 느껴져가지고, 오늘은 오전에 잠깐 카페 가서 일을 좀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뭐 기획안 수정할 게 있어서 그거 잠깐 수정하고 집에 왔습니다. 몇 시에 갔더라? 한 9시인가? 10시인가? 한 9시 반? 뭐 이때쯤 잠깐 카페에 가서 한 2시간인가 2시간 반인가? 뭐 그 정도만 하고 한 12시쯤에 집에 와가지고 평촌으로 갔습니다. 평촌에 있는 롯데 백화점. 뭐 쇼핑을 하러 간 거는 아니고, 예전에 한번 갔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 안에 미스터 힐링 카페라고, 그 마사지 받는 기계로 이제 마사지 받으면서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자씨 그거 좀 하면서 쉬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그거를 마사지를 좀 받으면서 좀 자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간과했던 부분이 계속 이제 기계로 마사지를 해주다 보니까, 그게 또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시원하기도 하지만 좀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잠을 자기에는 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온몸을 이제 마사지로 한번 이렇게 풀어주고 나니까 잠을 자지는 않았는데 잠을 잔 것 같은 정도의 뭔가 피로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5,000원이래. 50분. 50분을 1회에 받는 건데, 받으면 이제 음료를 하나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13,000원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마사지를 받기 전에 밥을 먹었어요. 근데 당일에 그 같은 그 롯데백화점 안에서 식사한 영수증이 있으면 2,000원을 할인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1,000원 주고 했는데 15분을 서비스로 더 해주셨대요. 그래서 1시간 이제 5분 동안 이제 11,000원을 내고 마사지 받으면서 음료 한 잔 마시면서 유자씨가 잘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가자고 가서 내가 밖에서 애기 보고 있을 테니까 그거 마사지 좀 받고 좀 쉬어라. 이거 내가 볼 때는 되게 좋은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자씨가 뭐 그냥 별로일 것 같다고 해서 이제 안 했었는데, 오늘 하고 나더니 왜 그때 이제 제 말을 안 들었는지 후회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에도 또 종종 가서 가끔씩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는 유자 씨가 이제 목에 약간 담이 와가지고 힘들어 했었거든요. 유자 씨도 아무래도 아기도 많이 안고 육아도 하고 뭐 집안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척추 쪽에 아무래도 데미지가 계속 쌓이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는 기회 되면 그냥 이제 사람이 해주는 마사지들 있잖아요. 스포츠 마사지나 그런 데를 좀 한번 가서 해볼까 싶기도 하고, 다음에는 기회 되면 그런 수면 카페 같은 데가 있거든요. 예전에 강남에도 몇 군데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수면 카페를 가서 차라리 한 2시간, 3시간 좀 쉬다가 오라고 할까 싶기도 하고, 유자 씨가 집에서 쉴 때 제가 아기를 보면 아무래도 아기가 울고 보채고 하다 보니까 온전히 잠에 들고 쉬기가 또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가 또 아기를 데리고 나가면 유자 씨가 좀 자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아기를 되게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되게 보고 싶어 하고 계속 안고 싶어 하고 이렇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안고 싶을 때 한번 안아주고 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밖으로 이제 아이 나가버리면 그렇게가 힘들다 보니까. 근데 오늘 했던 방법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한 1시간 정도 유자 씨가 좀 쉬면서 언제든지 뭐 나오고 싶으면 나와도 되는 거니까 저는 근처에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하윤이 낮잠 재우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평촌이나 뭐 동작구, 관악구 뭐 여기 근방 사시는 분들은 평촌 롯데백화점 가셔가지고 마사지 한번 받으면서, 물론 이제 기계가 해주는 그런 마사지이긴 하지만 그거 하면서 주 양육자가 마사지를 받고 부 양육자가 이제 밖에서 아기를 보는 뭐 이런 형태로 해보면 어떨까. 아마도 대부분은 이제 아내분들이 좀 더 육아를 많이 할 테니까 아내분들이 마사지를 좀 받고 남편분들이 밖에서 애를 좀 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아내분의 육아 스트레스와 육아 피로를 조금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갔을 때 그 구독자분도 이제 2분을 만나가지고 반갑게 인사를 했었고, 한 분은 이제 아기가 자고 있었는데 10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윤이랑 친구고, 나머지 한 분은 이제 그분의 옆에 있던 지인분의 아기의 이름이 하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좀 반가웠고, 유자 씨가 옆에 같이 있었으면 아마 다들 더 좋아하셨을 텐데 아무래도 강가장 채널에 유자 씨 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유자 씨는 아쉽게도 마사지를 받고 있는 중이었어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저도 이제 같이 유자 씨도 인사도 하고 하면 좋은데 언젠가부터 강가장 채널 그리고 상추씨 채널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성비가 여자 8에 남자 2 이렇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거의 5대 5였는데, 그리고 뭔가 댓글 달리는 거 그리고 DM 오는 거 뭐 이런 것들 보면 아무래도 유자씨 팬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남자 구독자들이, 그러니까 남성 구독자들이 영상을 안 봐가지고 여성의 비율이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여성 구독자들이 더 많아진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요즘에 제가 이제 제 영상을 봐도 뭔가 그냥 남자들은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다. 특히나 결혼 전에 남자들 아니면 뭐 애기 육아랑 관련이 없는 남성분들은 조금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육아를 하거나 결혼을 했거나 아기가 있는 남자분들은 좀 다르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초창기 때는 이제 남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좀 높았었거든요. 혼자서 이제 자취하는 남자의 일상이다 보니까 어느샌가 조금씩 여성 비율이 늘어나다가 최근에는 거의 뭐 7대 3 더 넘어서 요즘에는 거의 8대 2까지 그렇게 가더라고요. 8대 2도 넘었지. 거의 100으로 따지면
한 81, 82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봐볼까? 그 유튜브 분석하는 그 어플 들어가면 보이는데, 강가장 채널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랑은 좀 다르네요. 여성 비율이 72.8%, 남성 비율이 27.2%, 거의 뭐 한 7대3 정도 되는 것 같고, 상추씨 채널은 여기가 여성 비율이 더 높네요. 여성이 80.9%, 남성이 19.1%, 뭐 이 정도 되는데, 네, 뭐 중요한 건 아니죠. 네. 근데 요즘은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고민이긴 했는데, 강가장 채널에 아무래도 육아 관련된 걸로 유입이 된 분들이 또 최근에 꽤 많이 생겼다 보니까, 네, 어떤 내용으로 영상을 좀 끌어가야 할지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육아 내용이나 육아 정보를 더 많이 넣어서 아예 그냥 육아 전문으로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에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딱 했다가 물을 수 있으면 좋은데 했다가 이제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오늘 점심은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아그라라고 인도 카레 전문점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는 식비랑 생활비를 조금 이제 상향해서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용돈도. 그동안에 저희가 개인 용돈은 한 20만 원씩 각자 쓰고, 식비랑 뭐 생필품비 이런 거 해서 이제 한 50만 원 정도씩 한 달에 쓰고 살았는데, 뭐 구독자들 피드백 때문에 생활비를 올린 거는 아니고, 네, 원래도 좀 올릴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냥 고민만 하다가, 왜냐면 저희도 뭐 그 정도만 써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 사실 더 쓰면 좋긴 하죠. 그래서 이제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그냥 겸사겸사 해가지고 조금 올리기로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얼마나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좀 고민을 좀 해보기는 해야 할 텐데, 요즘에는 그냥 뭔가 너무 아등바등 아껴 쓰고 하는 것들이 댓글로 자꾸 이제 공격을 받다 보니까 좀 뭔가 좀 현타가 오기도 하고, 내가 뭔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 이러고 있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유튜브 수입이 좀 올라가기도 했어요. 물론 이제 영상을 더 많이 올리고 더 길게 올리고 해가지고 그런 거일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소득이 조금 올라가기도 했고, 근데 사실 유튜브 수입이라는 게 되게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지출을 늘리는 거에 약간 부담이기는 한데, 유자 씨랑 정한 거는 일단 조금 더 생활비를 올려서 그냥 좀 더 먹고 싶을 때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렇게 해보고, 나중에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까지 그러니까 소득이 낮아지면 그때 이제 생활비를 다시 조정해가지고 좀 쓰자, 좀 낮춰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조금 조정을 해서 써볼까 합니다. 네. 근데 진짜 생활비를 줄이는 건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생활비를 줄이는 건 진짜 되게 힘든 거라서. 왜냐면은 그동안 썼던 그 생활비 액수만큼 어떤 소비 습관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저희 나중에 뭐 수입이 좀 떨어지거나 했을 때 다시 지출을 줄이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냥 당장은 조금 더 써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만약에 조회수가 줄어서 소득이 줄면 그냥 그때 생각하자. 네, 그런 식으로 일단은 결정을 좀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그라를 먹었다. 네, 아그라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뭐 요리는 음식점은 아니긴 해요. 뭐 충분히 한 끼를 이제 이전에도 먹었을 때도 있었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곳이기는 한데 아마도 평소 같았으면은 들어가서 이제 지금이 8월 23일이니까 일단 들어갑니다. 네. 아니다. 들어가기 전부터 일단은 이번 달에 지출이 이제 얼마큼 되어 있는지가 파악이 좀 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일단 좀 정할 테고 들어가서 이제 메뉴 선정을 할 때 그 달 생활비를 이제 얼마큼 썼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그거에 맞춰서 보통 메뉴를 고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뭐 그렇게까지 돈이 없다고 뭐 엄청나게 싼 메뉴를 먹는다던가 그러지는 않는데 어쨌든 저희는 그냥 계획적인 소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식인데 오늘은 그냥 이거 먹을까? 그래 들어가자. 그래서 그냥 여기 뭐 프리미엄 세트라고 있더라고요. 57,000원인가? 그냥 그거 있길래 프리미엄 2인 세트라고 되어 있길래 네, 그냥 그거 시켰습니다. 네, 그거 시켜서 먹고 확실히 돈을 조금 더 그러니까 생활비를 올리고 지출을 하니까 확실히 하나하나 지출을 할 때마다 뭔가 생각을 좀 덜 해도 되니까 확실히 편한 거는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당연한 일일 텐데 그리고 뭔가 하여튼 제가 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되게 성격이 좀 되게 그래요. 되게 소심하고 걱정이 많고 불안해하고 막 이렇다 보니까 돈도 잘 못 쓰고 그런 게 있는데 네, 뭐 그냥 조금 더 올려서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네, 썼습니다. 그렇지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의왕 아울렛에 갔을 때 컵라면을 먹었던 건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어디 나갔는데 그 달 생활비가 부족해서 뭘 못 사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 그냥 플렉스 통장에서 씁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아직 한 보름 됐는데 식비를 뭐 한 40만 원 썼다.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남은 거잖아요. 보름 동안 10만 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실 그럴 때는 외식을 안 하는 게 맞죠. 네. 맞는데 만약에 뭘 먹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간만에 나갔는데 기분을 좀 내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그냥 플렉스 통장에서 네, 사 먹습니다. 거기에는 늘 항상 충분한 돈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몇백만 원 정도가 늘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먹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우려하는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습관이 되었을 때 네. 굉장히 다시 이제 고치기가 힘드니까 네. 뭔가 계획적인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면 고치기가 참 힘들잖아요. 네, 꼭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모든 것들이 다 힘들지만 또 어쩌다 보니 또 돈돈 하고 있는 네,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네, 앞으로 좀 안 그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일상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토요일에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왔었고 오는 길에 이제 가평 휴게소였나? 거기를 좀 들렸는데 이거 얘기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혹시라도 얘기했던 거면 그냥 또 들으세요. 네. 어쨌든 오면서 이제 휴게소를 들렸는데 저는 연어장 덮밥을 하나 먹었고 유자 씨는 뭐 먹었더라? 하여튼 뭐 먹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날도 목요일날 올렸던 영상에 대한 피드백들이 자꾸 쌓이는 바람에 좀 이제 약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그냥 가격 신경 안 쓰고 그냥 먹었습니다. 물론 엄청 비싼 음식은 아니었어요. 13,000원이었는데 만약에
33,000원이었다. 그러면 안 먹었을 수도 있겠죠. 네. 가격을 신경 안 쓰려고 해도 가격이 어쨌든 메뉴 고를 때 보이기는 보이니까. 그랬었는데 어쨌든 뭐 평소 같으면 일단 어떤 음식이 최저가 음식인지 한번 스캔 정도는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최저가 음식 너무 이제 최저가만 찾는다기보다는 가격이 좀 하단에 있는 음식들 중에서 건강에 괜찮은 음식들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선택을 보통 하는데, 보통은 뭐 막 그냥 찌개 종류나 비빔밥 같은 것들이나 그런 음식들이 사실 뭐 충분히 맛이 좋은 음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 끼를 적당히 배불리 먹으면서 덜 소비하면 뭐 좋은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평소에 그랬는데, 그날은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었습니다. 네, 연어장 덮밥을 제가 휴게소에서 먹을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좀 먹고 싶더라고요. 원래는 장어덮밥을 먹으려고 했다가 장어덮밥은 18,000원인가 19,000원인가 그 정도였는데, 그것도 뭐 가격 때문에 안 먹은 건 아니고 그냥 연어장 덮밥도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두 가지 음식이 같은 가격이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장어덮밥을 먹었을 것 같긴 해요. 생각해보니까 그 찰나에 그 두 가지 음식의 가격을 비교하고 있었나 보네요. 네네. 그리고 거기서 밥도 먹고, 구독자 분을 만났어요. 거기에 이제 그 핸드폰 케이스랑 이제 이런 것들 파는 그 매장의 이제 점장님이셨는데, 제가 연세는 잘 모르겠는데, 여성분이셨고, 저보다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를 알아보시고 구독자라고 하시면서 반갑게 인사도 해주시고, 거기 뭐였더라? 잠반가? 무슨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가평 잣으로 만든 무슨 음료가 있었어요. 그거 두 개를 이제 사주셔가지고 저희가 인사만 드리고 원래는 이제 유아 휴게실로 들어갔는데 한 5분인가 지나가지고 유아 휴게실로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음료를 주고 이제 가셨는데, 네. 맛있게 잘 먹었죠. 네. 그리고 그 옆쪽 매장에 그 핸드폰 그쪽 케이스 그 옆쪽 매장에 그 박찬호 크림인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판매하는 그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서 크림 같은 거를 몇 개 이제 샘플로 된 거를 가져다가 몇 개를 좀 주셨어요. 좋으니까 한번 발라보라고. 허리나 이런데 바르면은 약간 이제 열이 나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찬호 씨도 모델을 했었고, 뭐 추성훈 씨도 했었던 것 같고, 어쨌든 뭐 되게 유명한 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잘 모르긴 했는데, 그래도 그거 샘플로도 몇 개 주시고, 그쪽 가게 점장님이랑도 잘 아시는 사이인가 보더라고요. 바로 옆 매장이니까. 그래서 그 점장님한테 부탁드려가지고, 그 약간 파스 같은 건데 좀 얇고 기다란 파스인데, 그런 거를 또 허리에다 이렇게 붙이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몇 개 붙여주셔가지고, 유자 씨는 이제 손목이 안 좋으니까 손목에도 하나 이제 감아주시고, 그걸 이제 붙이고 나니까 엄청 이제 뜨겁게 막 열이 오르면서 되게 좀 후끈후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로서 이제 좀 안 좋은 부위를 조금 이제 원활하게 순환이 되게끔 도와주는 뭐 그런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뜨거울 정도로 허리가 이제 후끈후끈 했는데, 다 하고 나니까는 되게 좋더라고요. 좀 많이 뜨겁기는 했어요. 그렇기는 했는데 한번 이제 지지고 나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가평 이름이 뭐였더라? 무슨 가평 만나 샌드인가? 찾아보고 있는데 맞는 것 같다. 만남 샌드구나. 네, 가평 휴게소에서 파는 만남 샌드라고 있어요. 가평 만남 샌드.
그게 이제 얼마였는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가계부를 봐야지 아는데 요게 이제 좀 맛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 구독자분께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휴게소에서 일하시는 그 점장님 구독자분께서 그래가지고 하나 이제 샀는데 저희 먹을 거 하나 사고 그분 이제 선물로 드릴 거 하나 사고 저희도 이제 받기만 하면 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장인 장모님 사다 드릴 거 그것도 하나 사고 해서 이제 집에 와서 먹어봤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뭔가 큰 기대는 안 했거든요. 약간 그 포장이 뭔가 좀 전통 과자 같은 뭔가 그런 포장 느낌이었어요. 약간 무슨 약과 포장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뭔가 내 스타일은 아닐 것 같긴 한데 네 그냥 뭐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볼까 해서 샀는데 와 한 2박스 사올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가격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10,000원 넘었던 것 같거든요. 가격이 조금 나가긴 했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약간 좀 버터링 같은 맛에 네모난 샌드인데 그 안쪽에 약간 크림이랑 뭔가 이런 잼 같은 종류들이 들어가고 거기서 대충 그때 봤을 때는 그 안에 이제 가평 잣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굉장히 이제 맛있었고 장인 장모님 댁에 가서도 이제 한 박스 드리고 한 박스에 10개인가 뭐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같이 나눠서 먹었는데 장인 장모님도 맛있게 이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근데 어디 뭐 이렇게 여행을 갔을 때 뭔가 이렇게 기념품 같은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특히 뭔가 이런 이번에 샀던 뭐 과자 종류 같은 거라던가 뭐 이런 거를 사실 그렇게 막 사다가 제가 먹는다던가 아니면 사다가 부모님께 선물로 드린다던가 이런 거를 사실 잘 안 해봤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돈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 일단 저는 그런 거에 별로 흥미가 없으니까 물론 제 기준에서 너무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저 뭐 그냥 과자인데 뭐 그냥 탄수화물인데 뭐 저거 선물 해줄 필요 있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뭐 이런 생각들을 예전에 좀 했었는데 요번에 사갔던 거는 그냥 약간 소비에 대해서 현타가 좀 오기도 했었고 그냥 맛있다고 하니까 그냥 사다 드리면 좋을 것 같기도 했었고 해서 샀던 건데 사서 이제 가져다 드리고 장인 장모님께서 이제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사가기를 참 잘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엄청나게 대단한 막 그런 막 못 먹어봤던 맛이라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닌데 그냥 사위가 어디 여행을 갔다가 오는 길에 우리를 위해서 그냥 요런 작고 귀여운 선물을 사왔구나 라는 생각을 뭐 아마도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같이 그냥 거기서 나눠 먹고 그런 게 재미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냥 저는 어떤 마인드였냐면 예를 들면 그 과자가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만약에 20,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그 20,000원짜리 과자를 사다가 선물로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20,000원을 그냥 현금으로 드릴 수도 있잖아요. 저는 좀 후자 쪽이었어요. 이거 뭐 굳이 사서 먹고 살찌느니 그냥 차라리 용돈을 더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번에는 또 요거를 그냥 사다가 선물로 드리는 그 나름의 또 재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저는 이제 부모님 생신이나 이럴 때도 선물을 뭐 사드리기보다는 그냥 용돈으로 드리고 약간 요런 식이었었는데 앞으로는 뭐 가끔은 선물로 좀 해드릴까 용돈 대신에 생각해보니까 그냥 용돈을 더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말을 하다 보니까 들긴 하는데 물론 선물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하면은 좋겠죠. 네네. 어쨌든 가평 만남 샌드는 생각보다 맛있으니까 근처 휴게소 이제 지나가다가 들르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다. 네. 가성비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가성비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잣을 좀 우습게 봤는데 그냥 뭐 땅콩, 호두, 뭐 잣, 뭐 다 그냥 뭐 아몬드 다 똑같은 그냥 견과류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장인 어른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잣을 따기가 일단 되게 힘들고 그런 기술자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고, 그리고 잣이 나무 위에 이제 엄청 높대요. 잣나무가 거기 올라가가지고 되게 기다란 막대로 이렇게 잣을 턴대요. 이렇게 올라가서. 근데 좀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그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잣을 따는 그 일당도 굉장히 이제 올라가고, 어쨌든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잣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잣이 되게 조금만 사려고 해도 굉장히 비싼 비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처음 알았었는데, 네네. 재미있는 사실인 것 같아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어디 돌아다니시다가 혹시라도 잣을 본다면 무시하지 마시고, 비싼 음식이구나. 혹시라도 어떤 음식에 이제 잣이 들어갔다면 꼭 다 드시기를, 네,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분명히. 네. 어쨌든 뭐 그랬었었고, 그리고 언제였더라? 토요일날 복귀해서인가 라이브를 좀 했었어요. 강가장 채널에서 밤에 이제 라이브를 했었는데, 그 전에 목요일날 또 올렸던 영상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라이브에서도 조금 이제 관련된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이제 라이브를 켰는데, 다행히 그렇게 혼나진 않았습니다. 그런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은 없었고, 제가 댓글을 못 본 거일 수도 있긴 한데, 네, 오랜만에 라이브를 켜서 그런지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자 씨랑 같이 한 1시간 정도 했었나? 1시간 동안 뭐 이런저런 질문 같은 거에 좀 답변도 하고, 네. 뭐 그랬습니다. 그랬었고, 그렇네요. 오늘은 그렇게 할 말이 없네. 네, 뭐 이것저것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돈 쓴 걸 한번 봐야겠어요. 제가 뭘 어디다 돈을 썼는지를 보면은 말할 거리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맞다, 참, 오늘 서점에도 갔는데, 서점에 가서도 책을 2권 샀습니다. 2권 샀고, 예전에 구독자분께서 마쓰다 밀이라고 일본 작가의 책을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분 책이 이제 재밌더라고요. 저는 되게 제 감성에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로 사서 이제 몇 권 읽어봤는데 재밌어가지고, 신간이 또 나왔더라고요. 제목이 뭐였더라? 제목을 까먹었는데 신간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좀 샀습니다. 네, 사서 유자씨도 읽어보더니 되게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뭔가 그 책이 보면은, 제가 뭐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그분 에세이나 이런 게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심오하거나 뭐 그런 내용이 있지는 않은데, 읽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네네. 그거 또한 능력이지 않을까. 누군가의 요동치는 마음을 좀 잔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 네, 그것도 굉장히 큰 능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분의 만화책도 몇 권 봤고 에세이도 조금 읽어봤는데, 되게 소소한 하여튼 일상 가지고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고, 저한테는 굉장히 뭔가 좋은 책이라고 느껴져가지고
두 권 샀습니다. 유자 씨랑 같이 좀 나눠서 볼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제 유자 씨랑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돈을 그냥 무한정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무얼 살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고 싶은 것들을 생각을 좀 해봤는데 돈이 많다면 일단은 그 코털 정리기 있거든요. 상주씨 채널은 지금 거의 80%가 여성 구독자들이기 때문에 코털 정리기를 쓰실 만한 분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 쓰나요? 여자분들도 코털이 코 바깥으로 자라나요? 제가 여성으로서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유자씨가 코털 자르는 거는 딱히 못 본 것 같아서, 물론 저 몰래 자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남자들이 많이 좀 쓰겠죠. 근데 보통 저는 그 되게 조그만한 가위 같은 걸로 이렇게 자르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를 수는 있는데 되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잘라도 꼭 몇 가닥이 잘 안 잘리더라고요. 좀 더러운 이야기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제가 이 얘기 왜 했냐면,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디 다른 사람들 이제 이런 거 보다 보면 영화였는지 브이로그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코털 정리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에다가 쑥 넣으면 알아서 이렇게 깎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어떻게 쓰는 건 잘 모르는데, 저는 그거를 되게 옛날부터 좀 사고 싶었어요. 코털을 좀 깔끔하게 잘라주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사실 없어도 그 조그만한 가위로 할 수는 있으니까 안 샀었는데 그거를 한번 사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돈이 많다면 사고 싶은 물건까지는 아니고, 사실 지금도 살 수는 있지만 찾아보니까 한 10,000원, 20,000원 하더라고요. 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제가 돈이 정말 무한정 많다면 코털 정리기를 좀 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유자씨랑. 그리고 그 면도기를 좀 사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언제 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게 오래된 전기 면도기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날을 한번 갈았어요. 전기 면도기도 그 앞에 그 날을 갈아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갈았는데 갈아도 좀 잘 안 깎이고, 근데 사실 그거는 처음 샀을 때부터도 그렇게 막 속 시원하게 깎이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브라운 면도기라는 건데, 그 브라운 면도기 중에서 제일 이제 보급형을 이제 제일 싸니까 샀던 거죠. 제일 저렴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매번 깎을 때마다 뭔가 조금씩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근데 좀 이제 고급형으로 가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물론 이것도 돈이 무한정 있진 않아도 살 수는 있는 거긴 하죠. 근데 보니까 이제 3부터 홀수로 3, 5, 7, 9 이런 식으로 시리즈가 올라가던데, 9 시리즈까지 가면 거의 한 40만 원 하는 것 같고, 면도기가. 근데 그거는 좀 너무 비싼 것 같고, 물론 제가 돈이 무한정 많으면 사겠지만 한 7 시리즈는 한 20만 원대 정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돈이 많으면 사고 싶은 건 차를 사고 싶어요. 차를 제가 스포티지를 타고 있는데 중고로 샀던 거고, 한 1년 정도 탔거든요. 이게 딱 1년 동안 보니까 거의 한 10,000km 정도 탔던데, 어떤 차를 타고 싶냐면 카니발을 사고 싶어요. 카니발이 크잖아요, 차가. 그리고 뭔가 유자씨도 좀 더 쾌적하게 타고 다닐 것 같고, 그리고 혹시라도 장인 장모님까지 같이 모시고 뭔가 어디를 막 가거나 이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조금 더 큰 차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여행 가면서 확실히 느낀 건데,
트렁크에다가 이것저것 많이 넣을 수 있긴 한데 이게 좀 더 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진짜 돈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카니발 같은 거를 좀 사고 싶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스타렉스 같은 거는 너무 승합차 같은 느낌이라서 그거는 좀 안 땡기고 카니발 정도만 돼도 충분하겠다 싶어가지고 카니발도 찾아보니까 비싸더라고요. 중고로 사면은 좀 더 싸지는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주차 공간이 좀 널널한 어딘가에서 살게 되면 카니발도 한번 사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집 같은 경우는 빌라 치고는 주차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 주차 라인 한 라인이 조금 좁아요. 살짝 좀 더 스포티지인데도 조금 이제 주차할 때 빡세거든요. 근데 스타렉스 아니 그 카니발 같은 거면은 조금 많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집에서는 할 수는 있겠지만 주차할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일 것 같고 나중에 언젠가 주차 공간이 좀 여유가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간다면 카니발 같은 거 한번 사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딱히 사고 싶은 게 생각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사고 싶은 거가 없어진 사람이 좀 되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뭔가 슬프더라고요. 별로 사고 싶은 게 없어요. 코털 정리기, 면도기, 카니발 이 정도 사면은 저는 충분한 것 같고 뭐가 또 있을라나? 그리고 요즘에 또 그런 생각도 좀 한다. 제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게 없어요. 뭔가 좀 덕후같이 뭔가 이렇게 막 좀 파고들어서 재미있어하고 좋아하는 그런 분야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조금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것들이 많으면 세상 사는 게 조금 더 재미있고 다채로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억지로라도 관심사를 좀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 같은 걸 먹을 때도 예를 들면 초밥 같은 걸 먹을 때도 사실 저는 무슨 초밥인지 모르거든요. 잘 연어 초밥 정도는 구분해요. 연어나 새우 초밥은 눈에 딱 보이니까 나머지 생선들은 이게 광어인지 참치인지 뭔지 사실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내가 관심이 있고 지식이 좀 있으면 먹을 때도 이 집은 참치를 잘하네, 이 집은 뭘 잘하네,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고 그냥 초밥이 나오면 냅다 간장 찍어서 입으로 쑤셔 넣는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예를 들면 좀 그런 식으로 저는 그리고 어디 쇼핑몰 같은 데 가서 옷가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옷을 봐도 아무런 감흥도 없고 재미도 없고 약간 그런 사람이어서 근데 꼭 옷뿐만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조금 다양한 것들에 관심사가 생기면 삶이 조금 더 다채롭고 재미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곳에 좀 관심을 가져야지 삶이 더 풍족해질까는 잘 모르겠지만 좀 다양한 것들에 관심을 좀 가져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미드 같은 거 좋아할 때는 그냥 삶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오늘은 가서 뭐 보지? 넷플릭스 이런 거 한참 볼 때도 또 이거 다 보면 뭐 보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하루하루가 좀 설레고 재밌고 내 관심사 영역 안에서 재미있게 노는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관심 있는 것들이 그냥 다 사라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관심사들을 늘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좀 어떤 곳에 관심이 있으실지 뭐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고,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나이 먹고 억지로 무언가에 관심을 붙여보려고 해도 과연 그게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취미나 관심사를 뭔가 억지로 만드는 게 사실 쉬운 거는 아니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고, 잘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샀어요. 그 교정 젓가락질 교정 젓가락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샀는데 그 제 젓가락질을 좀 이제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가지고 저 혼자서 뭐 그냥 먹는다면 아무도 신경을 안 썼을 테지만 어쨌든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밥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좀 언젠가는 젓가락질을 좀 교정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긴 했었는데 뭐 사실 사는데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었어가지고 고치지 않고 살았는데, 고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었는데 하윤이도 태어나고 했다 보니까 뭔가 나중에 하윤이한테 좀 젓가락질을 알려주려면 저부터 좀 젓가락질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사봤습니다. 쿠팡에서 샀고 2개 세트로 팔더라고요. 8,000원 얼마인가 9,000원 얼마인가 그 정도 했었었는데 유자씨는 저보다는 젓가락질이 좀 더 정상적이긴 한데 유자씨도 완전히 정석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같이 좀 교정을 하려고 앞으로는 조금 더 깔끔한 젓가락질로 젓가락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인 것 같네요. 이게 참 자주자주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게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그렇게 참 이야기를 할 만한 게 좀 부족한 날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이야기 할 거는 있는데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체력이 딸린다는 소리죠. 이것도 한번 거의 하면 1시간 동안 혼자 떠들다 보니까 그렇지만 좀 더 이제 자주자주 찍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서울은 비가 계속 오는데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다들 어디 계시든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